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미국의 CPI 지수가 어제 발표가 됐죠. 그 CPI 지수를 통해 가지고 뭐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의 경제 상황. 네, 우선 이제 CPI 지수가 예상치보다는 0.1% 포인트 낮게 나왔습니다. 근데 우선 그림부터 볼까요? 우선 전반적인 그림. 요거는 첫 번째 요 이미지는 요 그래프는 그냥 일반 CPI 지수인데요. 근데 은근하게 올라오긴 하는데요. 이렇게 투자적으로 내려왔다가 많이 올라온 건 아닌데 살짝 반등해주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긴 있네요. 그치? 물론 전월 대비 같습니다. 2.7% 해가지고 뭐 크게 뭐 상승한다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살짝 올라오는 기미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코어 CPI 지수인데 코어 CPI 지수도 많이 올라온 건 아니고 그래도 살짝 올라온 거리. 그래도 살짝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속적으로 CPI 지수가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있었죠.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실제치가 2.7%가 나왔잖아. 아까 보신 것처럼 전체 CPI 지수가. 근데 이제 시장 예상치가 2.81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보다는 이제 덜 나왔다는 이야기죠. 다만 이제 어제 이렇게 좀 판단할 때 우선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는 덜 나왔고 그다음에 이전 월가 같게 나왔죠. 2.7로 해가지고.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뭐 관세 영향이 없다 이렇게 좀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죠. 관세 영향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약간은 있긴 있는데 다만 이제 어제 그렇게까지 뭐 10년물 채권금리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보통 이제 물가를 볼 때 물가의 영향이 이제 채권금리에 이제 영향을 주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좀 오해가 될 수가 있는데 뭐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경제에 대한 이제 펀더멘탈 관점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지. 뭐 단순하게 뭐 차트가 올라갔어요, 떨어졌어요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신용물 채권금리가 어제는 그 CPI 지수 발표하고 나서는 올라가긴 했습니다. 네, 상승했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CPI 지수 어제 발표하고 나서 오늘은 마이너스 1.21% 하락했어요. 그러면 이제 또 시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뭐 CPI 지수가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물가 둔화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연준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아까 보신 것처럼 뭐 떨어지긴 뭘 떨어져. 그치? 오히려 코어 CPI는 살짝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일반 CPI도 살짝 상승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부분이 있고요.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10년물 채권금리가 오늘 마이너스 1.21% 하락했잖아요. 그러면 뭐 어제 그 CPI 지수가 그래도 좀 둔화에 대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없이 좀 물가의 둔화로 인해 가지고 오늘 10년물 채권금리가 마이너스 1.21% 폭락한 거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고 그렇게 뭐 언론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뭐 개인들도 결과론적으로 보고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오늘 10년물 채권금리가 마이너스 1.21%좀 하락한 부분은 그것 때문에 하락한 건 아니고요. 그 원인은 다른 데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오늘 이렇게 10년물 채권금리가 CPI 지수 때문에 하락한 거 아니고요. 그 하락 원인을 좀 말씀드린다면요. 네,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뭐 파월 연준 의장에 의한 발언이 아니라요. 베센트 미 재무장관의 발언에 의해서이거든요. 연준이 9월에 0.5%포인트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단일 인하가 아닌 연속 인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래서 CME 패드워치 툴에 의한다면은 CME 패드워치에 의한다면 9월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시건을 좀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이거 CME 패드 워치는 지금 오늘이 8월이잖아요. 앞으로 뭐 9월이면 아직 멀었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또 어떤 이제 언론에서는 뭐 9월이 아니라 10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뭐 현재로서 우리가 뭔가 딱 단정해서 점치기 어렵습니다. 그냥 뭐 이제 CME 패드 와치에 의한다면은 그냥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거 어차피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오늘 이렇게 채권 금리가 급락을 했던 원인은 CPI 지수 때문에 급락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죠. 예. 벤센트 미국의 재무장관의 발언에 의해서 떨어진 거예요. 연준이 9월에 0.5%포인트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 발언에 의해서 채권 금리가 하락을 했으니까 이건 CPI 지수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뭐 변동성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뭐 벤센트 미국의 재무장관 이분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파월 연준 의장이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저분의 이야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고 그 영향이 그나마 뭐 시장에 미쳐가지고 오늘 이제 10년물 채권 금리가 마이너스 1.21%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현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것이 저는 메인 포인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좀 포커싱을 두려고 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원천적인 부분이 있죠. 근데 제가 이거를 좀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여기 뭐 이제 뭐 상승 품목이 있고 하락 품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이거 일일이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것보다 제가 좀 정리한 자료 갖다 이야기 좀 해볼까요? 요거 어 제가 여기서 좀 분석을 해보니까는 그러니까 이제 전체 물가 CPI 지수는 1년 전보다 2.7%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것이 단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2.8%보다 조금 낮았다는 수준이 이었던 거였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오히려 이렇게 상승 추세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코어 CPI 지수는 3.1% 예상치가 3.0%였는데 3.1% 오히려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물가의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10년물 채권 금리가 폭락한 부분은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에 의해서 그게 트리거돼 가지고 하락한 부분인 거고요. 실제적으로 물가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하락하지 않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시잖아. 그렇죠? 여기 이렇게 올라가잖아.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 여보 얘는 많이 올라가네. 코어 CPI는 그렇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품목이 올라갔냐 보게 되면은 많이 오른 것이 자동차 수리비가 11% 상승했고요. 병원 서비스가 6% 상승했고요. 중고차가 5% 상승했고 집세가 약 4% 상승했고 가구가 4%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린 것을 좀 체크하게 되면 내린 것은 이제 스마트폰이 마이너스 15% 하락했고 인터넷 서비스가 마이너스 3% 하락했고 에너지가 마이너스 2% 하락했고 집에서 마시는 와인이 마이너스 1%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게 좀 공통점이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한번 이제 따져볼까요? 이 자동차 수리비라고 한다면은 부품이 될 수가 있죠. 예, 부품이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있기는 하겠죠. 서비스니까. 병원 서비스도 인건비에 좀 포함되긴 하겠죠. 그리고 뭐 부품 저기 장비도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장비를 사야지 의료 장비를 사야지 또 서비스를 해줄 수 있으니까 중고차도 마찬가지겠죠. 예, 중고차도 마찬가지고 자동차 부품 그다음에 집값 지금 주거비는 어느 정도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가구도 이거 내구재잖아요. 내구재 쪽도 이거 원자재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4% 상승을 유지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뭔가 원자재가 있는 제품들이잖아요. 원자재가 있고 인건비는 이제 노동의 임금이죠. 임금 가격이 좀 올라가는 거죠. 임금이 좀 올라가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이 좀 빅테크 기업들이 많은 노동자들을 좀 해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고용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실업률이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있는 분들에게 오히려 더 임금을 더 높여줄 수가 있긴 하겠죠. 그러면 이제 내린 것을 보게 되면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이 오히려 마이너스 15% 하락을 했고요. 상승률이.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가 마이너스 3%, 에너지야 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집에서 마시는 와인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품목을 보시게 되면 공통점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는 경기가 둔화됐을 때 소비자들의 지갑이 열리지가 않는 품목이 이 품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뭐 좀 소비에 대한 여력이 있게 되면은 스마트폰도 좀 바꿀 수가 있잖아요. 교체할 수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는 이제 스마트폰이 마이너스 15%까지 좀 하락을 한 거 보았을 때는 굳이 스마트폰을 교체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여기 보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 관세 인상이 일부 상품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워낙 그 지금 미국의 경제가 그렇게까지 호황은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소비의 여력이 좀 떨어지게 되면은 아무리 뭐 관세가 좀 올라갔다 해서 기업들의 어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그 기업들의 그 상품 가격을 많이 올렸을 때 손님들이 그 물건을 구매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재고가 소진되는 대로 차근차근 물건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기업들의 전략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 시장이 식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 증가가 좀 둔화되는 면이 있죠. 여러분들 잠시만요. 소리 소리 잠시만.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약간은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관세의 관점이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미국 경제에 대한 고용이 좀 불안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용이 좀 불안해진다는 것은 좋은 건 아니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실업률이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을 좀 뽑아내게 되면 이 두 가지 종합적인 결론은 미국 경제가 좀 둔화되는 면은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이제 AI로 인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수익을 내고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어제도 좀 그 AI 관련된 그 종목 소프트웨어 쪽 종목 분석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어제 영상을 올려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 사운드 하운드 AI라고 해가지고 이쪽은 음성 서비스를 AI를 통해 가지고 제공을 해주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쪽은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해주는 거거든요. 이 회사 말고도요. 다른 그 AI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AI가 되게 부흥이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그 AI의 그 중소기업 신생 기업들이 수익을 잘 못 내고 있어요. 뭐 나중에는 낼 수가 있긴 하겠는데 지금 춘추 전국 시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중소기업들이 또 대기업들과 싸워서 AI끼리 싸워가지고 거기서 또 뭔가 포지션을 획득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 부분이 만약에 경기가 좀 둔화되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투자 여력이 좀 식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 상황은 그 CPI 지수를 보았을 때 CPI 지수가 뭐 이제 올라갔어요, 떨어졌어요. 저는 그게 핵심은 아니라 봐요. 지금 상태에 뭐 단순하게 뭐 CPI가 뭐 2.7이 됐어요, 뭐 2.8이 됐어요, 3.1이 됐어요. 이게 핵심은 아니죠. 이게 핵심이 아니라 저는 이제 이 CPI 물가 지수를 통해 가지고 미국 경제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관세 영향은 있다. 물론 다만 이제 그 관세 영향이 크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데 서서히 약간씩 드러나고 있다. 근데 그 관세 영향이 단순하게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관점이 영역이 아니라 보다는 그런 영역이라기보다는 어떤 영역이냐면 소비자들이 쉽게 지갑을 열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경기는 둔화될 수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필수 소비자라는 게 뭐 전통적인 뭐 경기 방어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현재 사회에 적응하면서 이것은 이 분야에는 내가 돈을 투자할 수밖에 없겠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AI 쪽 지금 AI 시대잖아요. 그리고 또 AI
AGI 시대를 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아무리 경기가 둔화된다 하더라도 내가 AI 쪽에다가 돈을 투자를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AI 쪽에 내가 돈을 투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사회적으로 뒤처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뭐 전통적인 관점의 영역으로서 딱 봤을 때 아 뭐 경기 필수 소비재 뭐 그쪽이 뭐 경기가 둔화되면은 그쪽 섹터가 올라갈 거야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진짜 내가 고용에서 뒤처지 않게, 그러니까 고용에서 좀, 이게 고용자들 있잖아요. 고용자들이 퇴출되는 이유가 왜 퇴출돼요? AI가 많이 보급됐다 보니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AI가 많이 보급되니까는 뭐 인력이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력이 필요 없으니까 이제 퇴출시켜 버리는 거고. 네,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내가 거기에서 그 회사에서 잘리지 않으려고 한다면 잘리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보유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러려고 한다면 내가 AI에 대한 이해력이라든지 그쪽 산업 부분에 적응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시대에 맞는 꼭 반드시 내가 돈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 섹터는 그나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될 것 같냐면은 당연히 이게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최악의 경우는 맨 마지막 가는 게 항상 그거예요. 항상 돈이에요.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니까 글로벌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이야. 근데 그러면 돈이면 뭐예요? 돈이면 간단한 것은 뭐 재무제표 아니겠습니까? 네, 그 회사의 펀더멘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 뭐 늘상 그러긴 하지만 앞으로 좀 투자하실 적에 재무제표를 좀 보시고 물론 그런 것도 있죠. 주식이란 것이 이제 미래가치라는 영역이 있어가지고 당장 재무가 안 좋다 하더라도 미래가치로 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약간은 제가 보기에는 미국 경제가 약간 둔화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하신다고 한다면은 투자하실 적에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를 측정해봤는데 현재보다 미래 가치 측정한 결과 앞으로 이 회사는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근데 그 성장이란 것 자체가 단순하게 미래 가치의 성장이 그러니까 그 모멘텀에 관련된 성장이 아니라 재무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적인 재반 상황이 구축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그럼 그런 기업에다가 내가 돈을 투자해 그런 기업에다가 내가 투자할 수가 있긴 하겠죠. 그러니까 펀더멘탈을 돈의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 좀 더 강하게 요구되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면 되겠죠. CPI 지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단순하게 여러분들과 CPI가 뭐 2.7 나왔어, 3.1 나왔어 이런 것이 핵심이 아니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갈 것인지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CPI 지수는 여기까지 이야기할까요? 됐죠?